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도 저도 기간을 맞아서 그 휴가를 갔거든요. 어디에 갔냐면 이번에는 음, 필리핀 말고 어디였더라?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다낭. 베트남 다낭에 갔는데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아직까지도 휴일증이 남았는지 힘들어요. 뭐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뭐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고 있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무기력해요. 그냥 누워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동영 찍고 있는 환경이 좀 열악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영상이 이게 멈춘다거나 아니면 소리에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짜증날 수 있을 건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다낭 갔다 왔는데 다낭 갔다 와서 정말 좋았어요. 다낭이 지금 우리 한국보다 기온이 더 좋아요. 33도 정도쯤 되는데 햇빛이 안 비치고 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정말 좋았어요. 가서 뭐 많이 블로그에 나와 있던데 가고 싶었던데 많이 갔었고요.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였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케이블카만 탄지 알았는데 가서 티켓을 끊었는데 이게 케이블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명당 한 3만원 4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게 케이블카만 탄지 알고 이제 갔는데 그 케이블카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화려한 집들, 프랑스풍, 우리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프랑스풍에 이제 엄청 아담한 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구경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건물 안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이제 놀이기구 같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는데 거기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리폼이었는데 이제 그게 한 3만원인가 4만원 정도 됐던 거예요. 베트남 금액이 어떻냐면 뭐 10만 뭐 5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보다 단위가 커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한국어 금액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0을 하나 띄우고 나누기를 해라. 그러니까 10만 동이라고 하면 10만 동이라고 하면 0을 하나 떼죠. 그럼 만이잖아요. 만 나누기 2 하면 5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이 우리나라의 5천원하고 같은 물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물가 계산할 때 10만 동을 달라고 하면 0을 하나 띄우고 나누기 1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물가, 우리나라 온으로 대입한 물가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있었고, 물론 주로 호텔에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안전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가든 아니면 태국에 가든 그냥 돌아다녀요. 그냥 마음껏 이제 하고 그런데 저같이 이제 별로 이제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항상 이제 택시 타는 것도 신중히 넓게 하죠. 납치당할 것 같은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베트남은 안전해요. 그리고 호텔에서 불러주는 택시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택시를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의 카카오 택시처럼 그 앱이 하나 있던데 그 앱을 통해서 이제 그 택시를 콜을 하면 1분 만에 오더라고요. 어디든지. 근데 그게 안전한 게 그게 이름이 뭐냐면 제가 한번 제가 깔았는데 한번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앱을 이용하니까 금액도 싸요. 그 앱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택시를 부르면 그게 금액을 좀 더 많이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랩이라는 거, GRAB, 그랩이라는 걸 깔고 가서 이제 내가 목적지하고 현재 위치인데 현재 위치는 이제 GPS를 통해서 바로 내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찍어주면 되는 거고 목적지는 이제 그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신 후에 그걸 입력을 하신 후에 이 콜을 하면 택시가 1분에 와요. 그게 그랩으로 부르는 택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택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를 통해서 그랩에 등록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 거죠. 이제 거기 그랩에서는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 그 다음에 금액, 이게 있어서 그분들이 속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랩을 깔아서 갈면. 그 다음에 그랩은 이제 다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자기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랩을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몇 번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택시를 부르는 것보다 그랩을 이용해서 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랩을 이용해서 갔는데 정말 재밌게 잘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 베트남 다낭이 좋기 때문에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좋은 곳들에 대한 그 장소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장소들을 택시를 타고 가는 거죠. 택시 비용이 싸요. 제가 뭐 얼만큼 싸냐 하면 부담이 안 됐어요. 택시 타고 가는 게 부담이 안 됐어요. 호텔에서는 택시를 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5시간 렌트할 수도 있고 택시 기사분을 5시간 동안 빌릴 수 있고 아니면 3시간, 4시간 동안 빌릴 수 있는 택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목적지까지 한번 그냥 픽업해주는 택시 이런 개념도 있고 근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제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물가의 절반 정도? 커피를 마시더라 하더라도 한 2,000원 정도였거든요. 2,000원 정도? 뭐 베트남 돈으로 2,000원이면 플러스 0을 하나 붙이면 2만원 그리고 곱하기 2 하니까 4만 동인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2만원 정도니까 2,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어요. 단지 짠내티오나 이런 데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쌌지만 짠내티오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뭐 한 반의 반값 정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한 반값 정도? 택시비도 한 반값 정도. 그래서 택시 타고 가는데 뭐 별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목적지에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히 많았다는 거.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동남아는 특히 더 많고. 그래서 재밌게 잘 지내다 왔고 지금은 이제 너무 잘 놀다 와서 갔다 온 지 2주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적응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다음에 했던 거 이제 마저 보안기사 한번 하려고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이제 할게요. 이제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플리케이션의 전자상거래 보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상거래 보안, 전자상거래 프로토콜, 무선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보안, 전자상거래 응용 보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전자상거래 보안은 전자상거래 보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개요. 전자상거래가 뭐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정보보호가 있고 이건 오타고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ET, OTP. SET가 전자상거래를 이루기 위한 그 특별한 기술이죠. 네. 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전자상거래 보안, 전자화폐 요구 조건, IC카드형 전자화폐 종류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은. 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개념, 전자상거래 정보 보호를 보면 개요, 전자화폐, 전자지불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요는 기본 개념, 전자상거래 보안 공격 유형, 전자상거래 보안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화폐 개요, 전자화폐 요구 조건, 기본적 요구 조건. 자, 전자지불 시스템은 개요, 전자지불 시스템 종류가 있고 일반적인 분류, 기술적인 분류, 지불 브로커의 무에 따른 분류 뭐 이런 게 있고요. 전자지불 시스템 정보보호 요구사항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SET. 자, 전자상거래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SET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위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전자상거래에
예, 기본적인 사항인데 뭐 이런 게 보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나오지 않고 SET가 제일 중요하죠. 셋이 개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마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크를 한지 알았는데 마크를 안 했는데 뭐 대충 휴가 갔다 온 그거라서 이게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셋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셋 부분을 봐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은 제 그 캠이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손을 흔드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 주지 마세요. 아직 죽지 않았네요. 네. 셋의 참여 주체, 이중서명 프로토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될, 시험 치료해야 될 정보보안 기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걸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실수를 해서 이번 같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나왔다는 걸 정리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바심 갖지 말아 주시고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상세 절차, 셋의 장단점, OTP, 우리가 알고 있는 OTP죠. 온타임 패스워드, 뭐 이거 OTP의 동기 및 비동기식 방식, 동기 방식과 비동기식 인증 방식, 뭐 이런 거죠. 동기식 방식, 비동기식 방식, 뭐 이런 것들. 챌린지 리스판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SET다. 전자상거래 보안의 특수기술인 SET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전자상거래 프로토콜, 전자지불 방식별 특징, 전자지불 합의 프로토콜, 전자입찰 프로토콜, 전자투표 프로토콜, 이런 게 있고요. 무선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보안, 무선 플랫폼,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무선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보안,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응용 보안, EBG를 위한 EBXML 보안, 이비즈니스를 위한 EBXML, 뭐 무선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보안. 자, EBXML이 뭐냐? EBXML의 구성요소, EBXML의 사용효과, XML인데 이게 전자상거래용으로 만든 XML이에요. 그러니까 XML을 만들었는데 전자상거래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표현하는 방법을 XML로 이제 기록한 건데, 뭐 우리가 이걸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냥 사뿐히 하는 문제 틀려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하죠. 무선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보안, WPKI,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CA, RA, 클라이언트, 디렉토리 서버 시스템, 이런 것들, WPKI. 그렇지만 이게 시험에서 큰 비중을 가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타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건 아니죠. 전자상거래 보안은 이걸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말하는 게 조금 말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기존에도 못했지만 지금도 더 못했지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